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광 케이블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 팔 앞에 써야 되는데, 예. 광 케이블, 포설 공법. 광 케이블 포설하는 공법과 중계거리 산정하는 방법. 시간이 되면은 광 케이블, 설치 후, 예, OTDR, 시험, 여기까지 다 이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해보던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광 케이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광 케이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광 케이블 공사. 광 케이블 공사 순서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 포설을 해야 돼요. 광 케이블을 크게 이제 4단계가 있는데요. 이 4단계를 쓰고 가면 좋아요. 광 케이블 포설하고, 그 다음에 포설을 한 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접속을 하고, 필요한 곳에는 이제 성단을 해서 시험을 해야 돼요. 포접, 성시, 비타죠. 포설, 접속, 성단, 시험. 크게 요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도 또 여러 단계로 또 나눠져요. 시험 문제, 광 케이블 포설에 대해서 논하시오. 광 케이블 접속에 대해서 논하시오. 광 케이블 성단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광 케이블 시험에 대해서 논하시오. 광 케이블 포설 공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각각의 하나가 챕터가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나오긴 좀 그렇고, 포설 방법, 접속 방법, 성단 방법, 시험 방법 각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광 케이블 포설을 할 때는 무엇이냐? 견인 포설법이 있어요. 견인. 그 다음에 공압. 전 공기압이라고 했거든요. 공압 포설법이 있어요. 또는 공기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공기압을 풀링 불어넣어서. 그래서 견인, 사람이 이게 끌어서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링 메소드라고 그래요. 사람이 당기는 거. 그래서 케이블을 당기는 방법이에요. 당김. 공압, 공기압, 블로닝 메소드라고 하죠. 공기압을 불어 넣는 거죠. 공기에 압력으로 불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설 방법에는 견인 포설이 있고 공압 포설이 있다. 접속, 연결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접속하는 외피 접속이 있고, 내부에서 연결하는 심선 접속이 있어요. 내피 접속이라면 좋을 텐데 외심이라 해서 접속, 외심. 그래서 얘를 외피를 조인트 커넥션, 심선 접속을 스플라이싱, 광 스플라이싱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 좀 이게 심선 접속 외심으로 하고, 여기 이제 시으시으시 요게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성단 방법은 상호 절체,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단일 절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커넥션, 이를 인터 커넥션이라 해요. 시험 방법에는 후방 산란법이 있고, 컷백법이 있고, 삽입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큰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포설 접속 성단 시험인데, 포설과 성단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접속과 성단이 헷갈릴 수 있어요. 성단, 외피를 접속한다, 또는 내부의 심선을 접속한다. 그래서 조인트 스플라이싱, 이게 취향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접속 성단 잘라서 있는데, 크로스 커넥션, 인터 커넥션 방법이 있다. 후방 산라법, 컷백법, 삽입법이 있다. 포설 접속 성단 시험법이 있다. 오늘 하는 건 이제 포설 방법이죠. 포설 방법은 크게 견인 포설과 공기압 포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매놀이 있고, 매놀 안에 이렇게 도료가 있고, 요렇게
이렇게 맨홀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다리로 이렇게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홀에 맨홀을 연결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이제 그 케이블을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을 보낼 때 이 앞에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큰 트럭이 자동차가 위에다가 이제 케이블 드럼을 설치해요. 케이블 드럼을 설치하고, 또 앞에 자동차, 뒤에 자동차가 케이블 드럼을 설치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끄는 건데, 이게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뭐 들어간다든지 그러는데, 자, 이게 이제 지하로 안 했을 때 일단은 자동차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되돌림새라는 게 있어요. 저도 뭐 보진 못했어요. 이건 광 케이블이다. 여기는 견인 로프다. 그래서 이게 풀링 메소드거든요. 견인 시작과 중간에, 이런 중간중간에 인력을 배치해야 돼. 중간중간에 이렇게 맨홀 중간중간에. 그래서 인력을 배치해서 인력이 케이블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선 앞에서 견인하는 선단 견인법 있고요. 예, 중간에서 견인하는 선단 중간 견인법이 있다 그래요. 후방 견인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그 앞에나 중간에 놔서 이제 견인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고, 이거 위에 공기압 포설 방법이 있었잖아요. 포설 방법. 블러닝 메소드가 있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은 이제 지하라고 보고, 이렇게 예, 어떤 그 지하 세개가 되는 거고, 맨홀이 있고, 또 뭐 이렇게 광 케이블 끈다고 할 때 여기 보면 자동차가 광 케이블을 갖고 있고, 얘가 이제 광 케이블 드럼이에요. 광 케이블 드럼이 있어서 광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케이블 드럼으로 해서 이렇게 또 연결돼서 여기 있는 광 케이블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PM 조인기라는 게 있다 그래요. PM 조인기, 느슨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약간의 그 여장을 주는 거예요. 여장. 그래서 인공내, 맨홀이죠. 맨홀한 인공 내관 여장을 줘야지 약간의 늘어나거나 좀 뭐 그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컴프레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컴프레셔 압력을 줘서 이렇게 컴프레셔의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PVC 컴프레셔의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PVC 또는 내관 속에 견인 선을 선통하여 광 케이블을 포설하는 거예요. 포설. 광 케이블 포설. 내관속에 공기 압력으로 이렇게 꾹 밀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광 케이블 포설의 공기압 방법이고, 이거 위에 뭐 양방향 포설 공격이 있다래요. 양방향 포설 공법. 이거는 뭐 여기 보면 매뉴얼 있다고 보고, 또 여기 뭐 있다고 보면은 여기 시작점, 여기도 시작점이고, 여기 이제 중간인데, 시작이 종료점이 될 수 있고, 종료점이 또 하나의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케이블 포설 구간에, 예, 케이블 여기 포설 구간이라면 중간점으로 인입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쪽이 또 시작점이 되는 거죠. 중간점. 그래서 포설 거리가 되게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한다고 해요. 제한적인 경우. 그래서 단방향 포설에 따른 포설 장력을 저감시켜서 포설 거리를 되게 뭐 크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중간에서 양쪽으로 끌어서 양쪽에서 다시 이거를 당겨서 양쪽이 다시 시작점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보진 사실 못했어요. 저도 요 안에 이렇게 밖에서 공사하는 건 좀 봤었는데. 자, 그러면은 광 케이블에 대한 중계 거리를 한번 상정해 보죠. 중계 거리 산정. 자, 여기 어떤 전송 장비가 있다고 보시죠. 전송 장비가 있다가 얘를 연결했어요. 융착 연결했다고 죠. 융착. 만약에 광 케이블 스플라이싱 했고 중간에 광 케이블의 커넥터로 이렇게 커넥터 방식으로, 이거는 커넥터로 연결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융착을 했다고 보죠. 융착. 그 다음에 또 이제 커넥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했다고 보죠. 이게 커넥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전송 장비로 연결했다고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그 손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손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요 융착하는 개수, 이거를 이제 N개 융착 개수를 이제 헤아려야 되고, 그거 대비 또 커넥터가 또 몇 개인지 커넥터 개수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계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중계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쏘는 거 광파워 소스, 여기서 받는 거 광파워 수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자체에 커넥터 손실이 있어요. 커넥터 로스, 커넥터 손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커넥터네. 커넥터 손실이 되는 거고, 융착을 하면서 스플라이싱 하면서 융착 손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자체에 시스템 마진이 있어요. 시스템 마진.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환경 마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광을 딱 쏴서 딱 받으니까 만약에 10dB로 쐈는데 5dB로 받는다고 하면 이 안에 이제 5dB의 감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 케이블 로스를 계산하는 거는 송신에서 수신만 간단히 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 마진이 있다면 시스템 마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 주고, 또는 환경 마진이 있다면 환경 마진도 어느 정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융착점이 있다면은 융착이 몇 개 있는지, 예, 빼주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 있으면은 커넥터 수가 있으면 커넥터 수만큼 빼주는데, 융착 개수에 우리가 여기 융착 마진, 융착 그 손실률을 이제 곱해줘야죠. 이게 N개 있으면 N개만큼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커넥터 손실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케이블당 거리 손실이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1km당 거리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F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0.23 dB per km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고, MMF 같은 경우에는 약 1dB 정도가 킬로미터당 손실이 되는 거죠. 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광 케이블이 되면은 더 낮아질 수 있지만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넣어주는 게 거리당 케이블 손실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전체 광 케이블에 대한 중계거리 산정이 되는 거고, 얼만큼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머리 하겠습니다. 광 케이블 구축 단계. 예, 보신 것처럼 포설, 접속, 성단. 예, 시험 방법이 있고요. 시험 방법은 별도 시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크게 포설에는 견인 포설, 공기압 포설, 양방향 포설이 있고요. 견인 포설, 말 그대로 플립 메소드에서 선단 견인과 선단 중앙 견인이 있습니다. 견인 포설은 케이블을 당기는 것이고요. 공기압 압력에서 공기압을 이용하고 PM 조인기라든지 내관 여장이 충분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적어줘야 되고요.
양방향 포설은 케이블 포설 중간에 인입해서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접속은 심선 접속법, 웹피, 커넥터 접속법이 있고요. 심선 접속법을 우리가 융창 접속법이라고도 하고 0.1dB 이하의 손실이 발생하고 웹피는 0.4dB 정도 발생을 하고요. 웹피 접속이라고 하고 커넥터 접속은 0.4에서 최대 1dB 정도의 케이블 손실이 발생합니다. 성단하는 방법은 상호 성단 및 단위 성단이 있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설, 접속, 성단으로 해서 암기해줘야 되는데 이 접속 부분하고 성단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후에 시험은 시험 쪽에서 다시 그래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걸 만약에 이제 그 10교시에서 비교표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관 케이블에 대해서 뭐 접속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만든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네모를 쳐서 하는데 알다시피 이렇게 뭐 세 칸을 넣어서 하면은 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분, 내역, 이벤트, 감세 해보겠습니다. 해서 일반 케이블, 일반 케이블은 이렇게 관 케이블이 있고 여기에 이제 코어가 있고 이제 클레드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벤트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박스 그려서 별 이벤트가 없이 관 케이블이 그대로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예. 감세는 0dB가 되는 거죠. 근데 융착 접속을 했다 하면은 요거는 그 관 케이블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접속이 됐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코어인 부분이 코어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약간씩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벤트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얘는 접속점 대비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융착 접속 약간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0.1dB에서 뭐 0.2dB, 뭐 1dB, 0.1dB 이하, 0.1dB 이하로 이제 감소가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기계식 접속이 있죠. 기계식 또는 커넥터 접속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여기 들어온 건데 여기 이제 커넥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터에 의해서 이렇게 접속이 됐다. 그래서 여기도 코어랑 클레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벤트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게 박스를 그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건데 위에서 한 것처럼 얘가 이렇게 파형이 오다가 이렇게 튀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뭐 0.3dB 뭐 전후에 그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해서 이제 관 케이블이 오픈이 됐다라고 하면은 관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OTDR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오다가 파형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는 수직 DB 감쇄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픈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거를 그림 하나 그려줘서 정리를 하면은 비교표를 혹시 만약에 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교표를 넣어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